뭘 사느냐에서 A, B, C가 있는데 A 대신에 B, C가 대체할 게 많으면 우선순위는 아니죠. 그 주식은. 일단 온다고 가정하면 왔을 때 선택지가 없다. 그럼 이게 먼저 거잖아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처음에는 첫날 할 때는 굉장히 환호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게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연속성은 사실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가운데 누구는 이런 쪽이 좋고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네, 포인트 좀 잡아주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신지. 크게는 중국 사람이 그 단체가 열었잖아요. 네. 가장 큰 거는 중국 사람들이 얼마 올 것이냐.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와서 과거 대비 얼마나 쓸 것이냐.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과거 데이터를 봐야 되고 얼마나 쓸 것이냐는 것은 최근에 구매력의 변화가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뭘 살 거냐 이런 것도. 요까지 하고 나서 뭘 사는 거니까. 뭘 사느냐에서 A, B, C가 있는데 A 대신에 B, C가 대체할 게 많으면 우선순위는 아니죠. 그 주식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온다고 가정하면 왔을 때 선택지가 없다. 그러면 이게 먼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국 사람 온다. 오는 거 맞겠죠? 그렇죠. 많이 그렇죠? 오겠죠? 뭐 특별히 제주도 쪽에 이제 그죠? 오긴 올 거예요. 제주도에 가든 한국에 서울에 오든 그러면 스테이를 하겠죠? 어디에 스테이하죠? 노상에서 뭐 잼버리처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호텔, 그렇죠? 네. 호텔에 뭐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호텔이 좋고 호텔이면 호텔에서도 이제 카지노도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리조트가 있든지 호텔에 면세점도 같이 다 좋은 거잖아요. 그게 관광 코스에 끼어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 더 좋잖아요. 네. 당연히 이런 게 뭐죠? 호텔 신라. 그다음 중국 저기 어디야 저쪽에 제주도에는 롯데 관광개발. 네. 하나 더 얘기하면은 복합 리조트인데 그건 주가가 좀 미리 간 측면이 있어요. 뭐 파라다이스나 GK에 우선순위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연 그 중국 사람이 얼마나 올 수 있는가라는 거를 뭐 제가 뭐 잘 알겠습니까만은 애널리스트 경험 있는 분들이 차트를 잘 했더라고요. 이 옆에 한번 보시죠. 그 코로나 직전에 2019년이죠. 월 평균 50만 명 왔답니다. 602만 명. 주로 이제 가운데 파란색. 네, 파란색이죠. 그거 비교하면 지금 2023년에 4, 5, 6월 달 좀 올라왔어요 이미. 10만 명에서 20만 명. 그래서 상반기에 55만 명 왔어요.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얼마만큼 올 것이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2016년은 제외해놓고는 또 그럼 얼마 올까요? 애널리스트는 요게 50만 명은 어렵겠네. 50만 명 어렵고 2, 30만 명은 되겠네. 그죠? 그렇죠. 이거 25만 명 곱하기 6개 하면 얼마 되죠? 한 140만 명 오는 거고 한 30만 명 오면은 180만 명 오는 거고 140에서 180만 명이 하반기 오면은 상반기 합해서 230만 명 되는 거잖아요. 230만 명 600만 명에 한 30% 40%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될 수 있죠. 그 정도면은 주가는 그 정도 맞게끔 주가는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얼마나 쓸 거냐는 거잖아요. 여기서 생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퍼처싱 파워가 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지 못 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들 보잖아요. 네. 왜? 그 부동산이 그 얘네 인컴 뭐 이렇게 전 재산의 70%들 얼마라 하는데 부동산에 이게 위축이 되면은 아무리 부자라도 오는 금액을 만약에 40만 원 80만 원 썼다라면은 한 60만 원 줄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여행기 오는 숫자가 정해지면은 온다고 한 사람들은 그냥 왔는데 그거 쓰는 금액을 그렇게 많이 줄일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재산이 뭐 자기네가 부동산 디벨로퍼가 아닌 이상 원래 갖고 있는 금액 어차피 가처분 소득에서 처분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영향 안 받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제 생각인 거죠. 거기에 좀 다른 거죠. 더 근본적인.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게 그렇겠죠. 우리가 여행 가면 뭐 사실은 굳이 여행 가는 것 자체가 돈 없으면 못 가죠. 근데 가서 뭐 예를 들면 막 인색하게 먹을 거 안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인들은 워낙 그동안 오면 막 쓸어 담아 갔으니까 물건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좀 둔화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쓸어 담는 거. 이 고기 이제
여러 가지 악의가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악의는요. 진짜 문제가 중국이 경제가 아주 문제가 된다면 물론 단체 관광이니까 40대 50대가 좀 더 있을 수 있겠고 젊은이들끼리 하는 개인 투어보다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전보다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런 건 있죠. 아예 중국에서 소비를 하는 분위기로 가버리면은 관광은 오픈했는데 중국 사람 스스로 예전처럼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나오더라도 한국보다는 일본을 먼저 간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좀 그런 것도 변수긴 변수예요. 이런 게 정말 복잡하다 보면은 이슈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월 한 1, 20만 명이 아니고 3, 40만 명 정도 갈 수 있는 분위기로 간다면은 이 우리 그 추석 이후에 데이터는 그 이후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뭔가 데이터가 나오려면. 그러면은 그때쯤 됐을 때 다시 한번 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I라고 다른 주식이 워낙 잘 가게 있으면 이렇게 약간 찝찝하면은 많이 안 싫겠죠. 근데 다른 주식도 별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포트에 하나를 넣어놔야 돼요. 넣어놓으면은 아까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갬블링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화장품도 어디에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뭘 사시게 다 살 수 없잖아요. 일사태화나 그래서 대장주를 사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거예요. 퍼처스 파워는 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한 달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고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중국 사태가 아주 그냥 모든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라 하더라도 하이엔드 인컴 하는 사람들한테는 영향이 안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드는 게 600만 명 안 나왔잖아요. 600만 명이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2019년에 중국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해외여행을 갔을까요? 우리 말고도. 그게 중요하잖아요. 큰 그림 오자고. 중국인이 14억이야. 얼마 안 될 거예요. 비율을 보면.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도 사실은 천안문 광장 한번 못 보고 죽는 사람이 구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를 따져보자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해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그게 딱 한번 로직을 한번 굴려보자고요. 그러면 해외여행 우리가 자주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의 50%가 갈 리가 없고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한 20%도 많지. 예를 들면 전 국민의 뭐 한 20%? 뭐 15% 20% 중국은 예를 따져 중국 인구가 그죠? 중국 인구가 그 촌에 사는 이런 사람 따지면 중국 인구 중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한 3, 4% 아닐까? 제 너피셜인데 저 한국 그 숫자는 제가 못 가져왔어요. 제가 봤을 때 20% 넘는 것 같아요. 한국은 한 사람 앞에 3번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평균을 했을 때는 아마 30%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중국 건 제가 가져온 숫자가 있어요. 1억 5천만 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그러면 11%. 네? 11%. 그래요? 많이 갔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갈 사람이 1억 5천만 명 있는 거예요. 한국 인구의 3배가 되는 사람이 2019년에 나갔다고요. 네. 근데 이게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명이 나갈 때 대한민국은 4% 왔어. 1억 5천만 명 세계 여행을 갔는데 4%만이 한국에 갔다니까요. 어딜 제일 많이 갔어요? 어딜까요? 네. 마카오 홍콩이에요. 마카오 홍콩이 40몇 프로예요. 가까운데. 그리고 태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본보다 좀 뒤졌나? 하여튼 비슷해. 그래. 우리가 4%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4%온 1억 5천만 명이 나갔을 때 4%온 600만 명 대비했을 때 30-40%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정치적으로 다시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한중간에 이슈가 아니면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많네요. 10%. 아까처럼 물론 이제 여러 명 가온 거는 이제 더블 카운팅이 되지만 그렇죠. 해서라도 중국 인구 중에 정상화되면 10% 11%가 나가면 꽤 많이 나가네요. 네. 19년까지 그랬어요. 근데 20년 21년에 확 줄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어떻게 오픈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응축된 게 올라오는 속도를 봤을 때 이게 우리가 200 몇십만 명으로 끝나고 이게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큰 그림 보면은 큰 방향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시면 아까 19년에는 얘네는 중국이 많이 들어왔죠. 중국이 지금 20%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플러스가 되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는 생각. 상반기 숫자입니다. 상반기는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 많이 왔죠. 이렇게 된 거 보시고 이 문제는 돈 쓰는 건데 이게 이미 올 상반기에는 외국인 보세요. 19년 평균보다도 이게 얼마입니까? 175달러를 4년 전에는 평균 와서 외국인 썼는데 이건 중국 포함한 겁니다. 다른 모든 나라. 평균적으로 이게 20% 빠졌거든요. 이미 빠졌어. 상반기 때.
그러니까 하반기에 오는 사람이 더 줄 것이냐? 아니다. 상반기에 빠진 금액 대비했을 때 이 새롭게 올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 오니까 이게 더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혜주는 호텔 신라, 중장년층, 그렇죠? 중장년층이 가서 유수 호스텔 가서 안 잔다. 호텔 잔다. 네. 그리고 면세 좀 들리고. 뭐 저기 우리 자녀분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야 뭐 돈 아끼고 뭐 혼자 가고 친구들이랑 가면은 그런데 안 가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은 그쵸. 아무데서나 묵을 수는 없잖아요. 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색다른 리스크가 있는데 롯데 면세점이 몇 개 있잖아요. 롯데 면세점이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았기 때문에 막 프로모션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이게 이쪽이 전문가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유 사람들 들어오는데 비행기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곧 해결될 거는 이 리스크 두 번째 이슈는 아니고 아까 말한 인당 구매력이 과거보다 낮을 확률 이거는 네,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반응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반기에 보수적으로도 130만 명 좀 길게 보면은 더 180만 명 전후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직전에 한 30-40% 회복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130만 명에서 180만 명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보니까 중국인 단체 관광 때문에 뭐 핫하게 그죠. 네. 이전처럼 올라가긴 좀 어렵지만 네. 조금 더 기회를 보게 되면 네. 반영할 부분들은 있다. 반영할 부분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호텔 신라. 네. 복합 리조트. 아까 화장품이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이게 잡히고 나서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쪽보다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만 얘기하는 게 좀 섭섭한데. 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요거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박사님? 뭐 읽어주시겠어요? 삼재가 끝나가니 호재도 한꺼번에. 네, 이게 리포트 제목인가 보죠. 네. 네. 삼자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좋은 게 다 있었다는 얘기죠. 중국 관련해서. 근데 두 번째 거 2분기도 적자거든요. 3분기 흑자 전환을 목전에 원래 알고 있었어요. 7월 달 됐을 때. 근데 중국 단체 관광을 제기했어요. 무슨 회사일까요? 롯데 관광 개발을 얘기합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단점은 빚이 많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뭐 증자 유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유증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증을 하더라도 이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 정도밖에 아닐 것 같아요. 흑자 전환돼서. 그 보시면 보세요. 돈 없는 업체들은 증자해요. 하나오션 하는 거 봐요. 다 그죠. 맞아. 그러니까 한다 봐야 되겠죠. 중국에 입도하는 제주도에 입도하는 중국인들은 여기 보세요. 아직 갈 길이 멀었잖아요. 이렇게 되고 온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넘어가는데 여기 지금 호텔 그 아큐펀시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77%거든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가면은 3분기, 4분기 흑자는 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 이거 관광객 재개하자마자 중국 상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 53척이 제주도 기항을 바로 신청했다고 하는 뉴스가 지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더 받을 수 없다. 마감. 제주도로. 분명히 롯데관광 호텔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롯데관광도 보시면 여기 애널리스트 포캐스트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하반기에 3분기에 100억, 4분기에 200억 완전히 흑자 전환을 하는 거 되는 거니까 아마도 유증을 한다면은 들어오는 게 명백명백했잖아요. 넘버가 너무 보이는 거야. 사람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고 하면 뭐 그리고 나서 하겠지. 영향이 적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더라도 한 연말 해 바뀔 때쯤 됐을 때나 가능하면 지금은 조금 더 포지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라 이것도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 관리로 넘어갔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단기적으로 슈팅이 며칠 사이에 반짝 나왔고 그렇죠.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서 불을 뿜기는 좀 어려운 거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러나 반영될 부분들은 있다. 네. 호텔 신라하고 롯데 관광개발 두 종목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